세상의 가장 쉬운 실천, 바로 헌혈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데요.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인 헌혈을 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몇 개의 약물과 주사제는 혈액 및 수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또는 과거에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일정 시간 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헌혈 전 약물과 주사제 종류를 꼭 체크한 후 헌혈하러 가세요. 헌혈을 했다면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혈관 미주 신경 반응. 긴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장에 분포돼 있는 신경이 자극돼 오심, 구토,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헌혈 전 30분 이내에 500ml 정도의 물 섭취, 헌혈 중 다리를 발목 근처에서 꼬거나 다리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 충분한 휴식으로 예방할 수 있답니다. 피하 출혈 및 혈종. 헌혈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피부 사이에 스며들어 생길 수 있으나 충분히 지혈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소 피부 반응. 소독약이나 일회용 반창고에 의해 체열 부위에 가려움이 생길 수 있답니다. 신경 손상. 드물지만 헌혈 시 혈관 주위의 신경이 손상받아 감각 이상, 통증, 근력 감소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혈전 정맥염, 열감, 압통, 국소 통증, 발적,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예방을 위해 헌혈 후 정맥 천자 부위에 일회용 반창고를 최소한 4시간 이상 부착해 주세요. 팔 통증. 헌혈 중 또는 헌혈 후 수시간 이내에 헌혈한 팔에 발생하는 심한 국소적인 방사통으로 통증 외에 다른 특이 증상은 없답니다. 구연산 반응. 성분 헌혈 시 항응고제가 헌혈자에게 주입돼 재채기, 입술 떨림, 오심, 구토, 목 뒷부분의 추운 느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유 등 칼슘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헌혈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건강한 사랑 나눔, 헌혈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중요한 혈들이 밀집되어 있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발이 따뜻해야 혈액과 기가 잘 돈다고 해요. 발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족욕만큼 좋은 게 없죠. 족욕을 하게 되면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며 정서적 이완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발의 혈액순환이 어렵거나 손발이 찬 분들은 규칙적으로 족욕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족욕의 효능을 더 좋게 하는 방법. 한약재를 다려내 족욕물에 넣어줍니다. 어떤 약재가 좋을까요? 지유와 황백을 넣고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지유의 효능은 동상, 출혈, 찜질에 효과가 아주 좋으며 황백은 열을 내리고 화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재를 축출하여 족욕을 하게 되면 피로도 확 풀리고 건강에도 몸의 균형도 신진대사도 아주 잘 됩니다.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습식 족욕기를 사용할 때 물의 온도를 38도에서 43도 사이로 맞춰주세요. 물의 높이는 복사뼈 위 삼교혈이 잠길 정도로 발을 담가주시면 됩니다.
발을 담그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너무 오래 족욕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식사 전후 30분 내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과도한 음주 후의 족욕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평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임산부나 심한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족욕 횟수를 적절하게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족욕 후에는 양말을 신어 보온을 유지해 주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족욕을 하며 생활 속 건강을 챙겨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날 한약재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피부 미용에 좋은 한약재들은 스킨케어 제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약용식물인 당귀는 여러 해살이 풀로 뿌리를 건조시켜 약재로 사용하며 노화 방지와 항균 작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행인과 백지는 모공 수축과 피부 윤택에 도움을 주고 황백은 피부의 방어력을 높여줘 아토피성 피부, 기저귀 발진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 백폭력은 비타민이 풍부해 미백과 기미, 주근깨 제거에 효과적이며 귤피는 피부를 건강하게 해 여드름과 지성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비누를 만들기 전 비누 몰드, 비누 베이스, 한방약재 분말, 에센셜 오일, 에탄올을 준비해 줍니다. 먼저 비누 베이스를 중불에 녹인 후 비커에 약재 분말 2스푼을 넣고 녹인 비누 베이스와 섞어줍니다. 원하는 향의 에센셜 오일을 5방울에서 10방울 정도 넣고 잘 섞어준 뒤 비누 몰드에 부어줍니다. 기포 제거를 위해 에탄올을 2-3회 넓게 뿌려준 후 30분 정도 굳혀줍니다. 너무나도 건조한 요즘. 피부의 수분 부족은 세포 간의 균형을 깨트려 피부 노화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밖에서도 틈틈이 미스트나 립밤 등으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황금이란 산지의 풀밭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한방에서는 뿌리를 캐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황금 뿌리의 추출물은 항염, 항균 효과가 있어 천연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항산화 작용과 미백, 노화 방지, 보습 등의 작용을 해 스킨케어의 재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황금 미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즈워터, 황금 추출물, 올리브 리퀴드, 트루 라벤더 오일, 그레이프 프루트 오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에탄올로 모든 도구와 용기를 소독한 후 비커에 로즈워터 45g, 황금 추출물 3g을 붓고 가열해줍니다. 가열되는 동안 다른 비커를 이용해 올리브 리퀴드 10방울, 트루 라벤더 1방울, 그레이프 프루트 1방울을 섞은 후 가열된 용액과 잘 섞어줍니다. 열이 식으면 소독한 용기에 옮겨 담아 틈틈이 건조한 곳에 뿌려줍니다. 호호바 오일은 호호바 씨를 압착하여 추출한 식물성 오일로 인체의 피지 성분과 유사해 피부에 잘 흡수되며
건성 피부와 노화 피부에 사용 시 유분과 수분이 모두 증가해 피부 상태를 개선시켜줍니다. 립밤을 만들기 전 호호바 오일, 스위트 아몬드 오일, 로즈잎 오일, 천년 비타민 E 오일, 만다린 오일, 비즈왁스를 준비해줍니다. 먼저 에탄올로 모든 도구와 용기를 소독한 후 비커에 비즈왁스 2g을 담아 녹여줍니다. 녹인 비즈왁스에 호호바 오일 2g과 스위트 아몬드 오일 1g, 로즈잎 오일 1g, 천연 비타민 E 오일 1g, 만다린 오일 2방울을 넣어 잘 섞어준 후 소독된 용기에 담아 20분 정도 굳히면 립밤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1도만 낮춰도 난방비를 최대 7%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노후된 보일러는 열 손실이 많아 난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3년 주기로 난방수를 교체해주고 배관과 필터를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효율이 85% 이상 떨어지기도 하니 관리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좋겠죠. 보일러를 껐다 켜면 식은 난방수를 다시 데우는데 많은 양의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방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외출 시에는 외출 모드나 온도를 2, 3도 낮춰 설정해 두는 것이 좋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주 들어가지 않는 방의 난방 밸브는 약하게 줄이거나 잠궈두고 수도꼭지 손잡이는 온수 방향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보일러가 미세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냉수 방향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창문은 외부와 맞닿아 있어 열 손실이 가장 큰 장소인데요. 에어캡과 문풍지를 이용해 차가운 공기의 유입을 막고 바닥까지 내려오는 커튼을 달아주면 실내 온도가 2, 3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과한 난방은 난방비 낭비는 물론 실내를 건조하게 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내복이나 양말 등을 착용하고 카펫이나 러그, 난방 텐트를 이용해 열을 보존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일러와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공기의 순환이 빨라져 실내 공기 중 열 전달과 유지에 좋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실내 공공장소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간단한 새치 염색이나 네일, 피부 관리, 헤어컷 등을 셀프로 시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방문할 시간도 줄여주고 비용도 절감돼서 좋기는 하지만 헤어컷의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아 시도를 꺼리실 텐데요. 오늘 홈 헤어컷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준비물이 중요한데요. 크게 가위, 커트보, 빗, 헤어 집게, 분무기가 있습니다. 준비물을 구입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문구용 가위를 쓰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미용 재료상에서 가위를 사시는 분도 있어요. 사시는 분들은 아마 학원용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 마모가 돼서 가위도 손질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 말고, 이왕 집에서 하신다고 마음 먹는다면, 이왕이면 가위가 저렴한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에이스를 보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단 주의할 점은 칼과 가위는 달라요. 칼은 우리가 베이면 피만 나요. 근데 가위는 자르기 때문에 이 가위 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손살이 잘려버려요. 그래서 가위를 하실 때는 자기 거 손에 맞춰서, 항상 사실 때 그냥 미용 가위 주세요가 아닌 그 전문가들에게 내 손에 맞는 가위를 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하실 때 일반 미용실에 가면은 이 커트볼이라는 게 밑으로 펼쳐져 있어요. 다 자르시고 나면 머리카락이 온 집에 날려서 내가 괜히 했다고 후회하세요. 지금은 시중에 나가보시면 커트볼이라는 게 집 안에서 쓰실 수 있는 원형 커트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원형으로 말려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 그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우선 커트볼을 두른 후 모발이 충분히 젖도록 분무기를 뿌려준 뒤 머리를 빗겨줍니다. 모발이 충분히 젖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날릴 뿐 아니라 커트 후 기장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둥근 구라고 생각하고 정수리에서 가운데 가르마를 기준으로 반을 나눠줍니다. 그 후 정수리에서 귀선 뒤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뒷부분을 기준으로 반을 나눠 총 4등분으로 나눈 뒤 집게로 집어줍니다. 머리가 짧을 경우 6등분으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이때 세션 나누기는 머리 디자인을 좌우하므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가르마 중간 아랫부분부터 1cm씩 빼주며 검지와 중지로 머리카락을 조금씩 잡아 고정한 뒤 커트를 시작합니다. 이때 가위질은 안쪽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빼준다는 생각으로 가위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카락이 밀리지 않고 원하는 기장으로 깔끔하게 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검지와 중지 손가락 2마디가 넘어가지 않는 지점까지만 잘라주셔야 손을 다치지 않고 커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머리카락을 잡고 커트를 하면 머리카락이 밀려 기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빗을 기준으로 1에서 1.5cm씩 빼내 적당한 양의 머리카락을 잡고 커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 컷으로 자를 때는 머리카락을 빗겨준 뒤 머리카락을 누르지 않고 모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볍게 잡아 잘라줍니다. 머리카락을 눌러 자르면 층이 생기거나 기장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층이 있는 커트를 하실 때는 두피 방향에서 일직선으로 들어준다고 생각하며 땅과 수평이 되게 들어서 자르시면 됩니다. 먼저 잘랐던 부분을 약간 잡고 그 길이에 맞춰 잘라줍니다. 또한 틴닝 가위가 있으시다면 틴닝 가위를 이용해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배운 홈 헤어컷 주의사항 참고하셔서 어린 자녀나 가족들을 위해 간단한 헤어컷 시도해보세요.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매일 드라이기와 고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머릿결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머릿결만 좋아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사실. 오늘은 머릿결 좋아지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머리를 감기 전에 빗질을 충분히 해줘서 엉킨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세요. 샴푸는 머리카락에 바로 짜는 게 아니라 손에 일정량을 덜어서 거품을 낸 뒤 두피를 중심으로 마사지를 해가면서 머리카락에 거품을 묻혀 씻어줍니다. 린스를 할 때에는 두피에 닿지 않게 머리카락에만 사용해주세요. 날이 춥다고 머리를 뜨거운 물로 감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 탈모를 유발하고 머리카락을 건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온수로 머리를 감아주세요. 샴푸를 한 후 마무리 린스를 할 때에는 조금 더 낮은 온도로 머리를 헹궈주세요. 머리를 말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두피를 먼저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머릿결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다가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자연 건조는 두피가 잘 마르지 않아 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주세요. 또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할 때에도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는 게 아니라 꾹꾹 눌러가며 말리는 것이 손상 없이 머리를 말리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머리를 감는 것보다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게 좋다고 해요. 낮 동안에 두피에 낀 노폐물을 자기 전에 씻어내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머릿결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좋은 영양소를 팍팍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얇아지고 힘을 잃기 쉬운데요. 평소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건강한 머릿결과 두피를 가질 수 있답니다. 머릿결은 한번 상하게 되면 잘라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니까요. 소중한 내 머리카락을 위해 평소에 머릿결을 신경 써주고 헤어팩과 헤어 오일도 잊지 마세요. 찰랑찰랑한 머릿결 함께 만들어 볼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는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됐는데요. 마스크를 매일 착용하다 보니 편리하고 개성 있게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거나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어디 둬야 할지 고민인 분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아이템, 마스크 스트랩을 이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마스크 분실 위험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바닥에 떨어뜨릴 걱정도 없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도 착용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자리 잡은 마스크 스트랩.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나만의 마스크 스트랩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스크 스트랩을 위한 재료로 신발끈 혹은 선물 포장끈, 마스크 줄, 단추 혹은 옷핀, 그리고 바늘과 실을 준비해 주세요. 우선 마음에 드는 끈을 준비한 후 원하는 길이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다 쓴 마스크 줄이나 고무줄을 자른 후 묶어서 고리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잘라둔 신발끈 끝을 고무줄 매듭 사이로 집어넣고 신발끈을 접어 고정시킨 후 바느질 해주세요. 그 후 매듭끈을 걸 수 있는 위치에 단추를 달아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매듭과 단추를 달아줍니다. 완성된 스트랩을 마스크에 고정시켜주면 완성! 뿐만 아니라 비즈를 활용한 마스크 스트랩은 목걸이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레이스, 코바느질 등 다양한 소재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어둘 때 마스크 안쪽 면이 밖으로 노출되면 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 타인을 위한 배려인데요. 개성 있는 마스크 스트랩으로 편하고 건강하게 마스크 착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